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나영님, 행복하나님, 장선님, AJ님, JS정성님, 서원성님, 실칸님, 자스민님, 써니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잠깐만요. 여러분들 반도체 관세 부분 오늘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좀 애매모호한 게 좀 있어서, 네.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어저께 제 유튜브에 좀 올렸긴 하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좀 보세요. 잠깐만요. 네,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지금 링크 올라왔거든요. 좀 보시면, 네, 이 반도체 관련해서 숨겨진 거 좀 저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인사 조금 하고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라인님, 김상희님, GS님, 핑크루비님, 대박바냐님, 대박준이님, 버금자리님, 영래님, 이진우님, 네, 반갑습니다. 희인님, 순수기린님, 갑진보물님,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일단은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슈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뉴스에 보면,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 통산본부장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삼전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에서 100% 관세 맞을 일 없다. 이거 맞긴 맞아요. 근데 좀 제가 명확하게 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100% 관세를 맞을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도체 100% 관세 부과는 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세요. (100% 부과는 한국에 해당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좀 모호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야. 첫 번째. 자,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거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있잖아요. 네. 있거나 건설 중인,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 기업은 면제예요. 네. 이해했죠? 100% 관세가 면제예요.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미국 내 생산시설이 있거나 건설 중인, 이 건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건설이. 왜 중요하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건설 중인데 이게 언제 돌아갑니까? 2028년에 돌아가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 내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건설 중인 걸 빼버리면 2028년도까지 맞아버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삼성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것도 있고, 삼성은 이미 투자 시설이 있고 건설 중인 것도 있어요. 그럼 면제예요.
TSMC 건설 중이죠. 네. 면제예요. 100% 관세 안 맞는다니. 그러니까 100% 관세 안 맞아요. 자, 그래서 메이드 인 USA만 살아남는 건 메이드 인 USA.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점. 네. 기업인지 생산 나라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여기 잠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뉴스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대충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봐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자, 미국 내 반도체를 제조는 삼성, 그 다음에 제조 시설을 설비 건설, SK 하이닉스, 삼성 다 포함돼요. 이들은 관세가 면제된다. 그죠? 면제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TSMC, 삼성, 인텔 대표적인 파운드리, 네, 그죠? 파운드리 회사, 그 다음에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D램도 만들죠. D램도 만들고 엔비디아에 납품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 뭐 문제가 없구나, 100% 관세가 나와도 큰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짚고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미국 반도체 관세 우린 예외, 한국은 예외. 기업에만 애간장 이렇게 줬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정부가 미국 최애국 대회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기업인지 현지 생산품인지 뭐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확정을 줘야 돼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기업인지 현지. 그러니까 현지 생산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삼성이나 SK가 매출이 뭐가 많아요? 메모리잖아. 메모리 반도체. HBM도 뭐예요? 고대역품 메모리잖아요. 고대역품 메모리. HBM도. 그죠? 이것도 메모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HBM을 어디서 만들어요? 네. 어디서 만들죠? 화성. 그죠? 화성. 그 다음에 평택, P4라인. 그죠? 천안.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국내 생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HBM이 국내 생산이에요. 천안, 화성, 그죠? 그 다음에 평택에서 만들어요. SK 하이닉스는 청주, 이천, 그리고 지금 미국에 건설 중이네. 이건 2028년이에요. 그래서 이 문구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봐봐요. 현지 생산이다라고 하면 관세 맞아버려요. 네. 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봐봐요. 삼성이 만약에 미국이 현지 생산이라는 기준점을 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잖아요. 이거 관세 100% 맞는다고요. 네. 이 뭔 얘기야? 네. 뭔 얘기? 자, 쓸데기 없는 소리 하고요. 그래서 이게
현지 생산이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메이드 인 USA예요. 이거 뭐 지금 메모리 그 이게 누가 수해 보냐면 봐봐요. 마이크론 수해 보고요.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메모리에서는 마이크론 수해 볼 거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에서는 인텔 수해 볼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엔비디아 봐봐요. 만약에 현지 생산이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형 메모리가 국내 생산이란 말이에요. 청주하고 이천에서 생산해요. 그럼 얘네 관세 100% 맞아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떻게 돼요? 관세 100% 맞으니까 뭘 올려요?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아니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고요. 이게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봐봐요. 이게 며칠입니까? 어, 현지 생산인지, 기업인지, 현지 생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전자 반도체 전체가 미국이 7.5%에 불과하긴 하지만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 8월 25일 날 이 대통령과 트럼프가 만나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네. 기업인지 현지 생산인지. 네. 현지 생산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 HBM SK 하이닉스가 타격이 제일 커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네. 이게 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지금 미국에서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은 100% 면제인데, 그 다음에 건설 중인 회사도 100% 면제예요. 100% 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100% 면제이긴 해요. 네.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100% 면제인데 문제는 현지 생산을 기준으로 이게 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잖아요. 미국 외에 생산할 경우에는 100% 관세를 맞는다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8월 25일 날 어떻게 된다? 이거 단판을 줘야 돼요. 네. 메이드 인 USA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메이드 인 USA가 아니더라도 그냥 미국에 생산 시설이 있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면제를 해줄 거냐? 이게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100% 관세를 맞지 않는 건 맞는데 그게 정확하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러니까 관세가 100% 높아지면 엔비디아 문제 생기죠. 그럼 엔비디아는 이제 만약에 현지 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SK 하이닉스 거 쓰겠어요? 고대역형 메모리를? 마이크론 거 쓰겠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8월 25일 날. 근데 이게 만약에 모호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또 문제 생길 수 있다. 네. 네. 아셨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명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저는 계속해서 보수적입니다. 보수적. 자, 오늘은 일단은 이제 네이버 실적 발표했죠. 네이버 실적 발표, 어저께 이제 카카오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좋았죠. 네이버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빠지는 주식들이 있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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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빠지는 주식도 있고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이제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네이버도 좀 강세가 예측되지 않나. 네. 잠깐만요. 목소리 작아요? 이 되게 큰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잠깐만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오늘 일단 네이버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도 뭐 있습니까? 오늘 네이버 그 다음에 위메이드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중국의 그 로봇 컨퍼런스 열려요. 네, 로봇 컨퍼런스. 그 다음에 오픈 AI GPT-5 출시 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새로운 FSD 모델 훈련 중이다. 이게 다음 달 말에 공식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 있거든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이것도 이제 삼성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 슈퍼컴퓨터 뭐라 그러죠? 이거 테슬라 슈퍼컴퓨터가 도조라고 그러죠. 도조.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테슬라의 AI 칩 6 요거는 이제 수주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테슬라 차량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하드웨어 3 지금 하드웨어 4 요게 지금 생산되는 차량들은 이제 하드웨어 4일 거예요. 하드웨어 3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AI 칩이 있거든. 기판 이렇게 기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판이 이제 있는데 요게 그 삼성에서 만듭니다. 삼성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CPU는 인텔 거 들어가요. 인텔 거. 그 인텔 거 느린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드웨어 3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하드웨어 4는요. 하드웨어 4는 AMD에 들어갑니다. CPU가.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하드웨어 이 AI 칩을 삼성이 테슬라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도조 컴퓨터는 다른 겁니다. 3세대 도조 컴퓨터 양산을 위해서 누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인텔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법 때문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이게 확실하게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것도 면제이기 때문에 TSMC의 위탁을 맡긴 회사들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네, 바꿀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는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그다음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과 파운드리 관련해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쟁자는 이제 뭐 인텔이겠죠. 인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조선 섹터 좀 강했고요. 조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엔터예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섹터들이 좀 상승하죠? 네. 어떤 섹터들이? 네. 어떤 섹터들이 상승을 합니까? 2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주식.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하이브, 오늘 네이버, 그죠? 실적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특징적으로 실적 주식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꺾이는 시점은 어디다? 어디죠? 네. 모멘텀이 꺾이는 시점.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고 가면. 네. 8월 중순이면 거의 끝나요. 그러면 8월 중순 이후에 시장에 모멘텀이 있을까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네. 모멘텀이 없어지겠죠. 맞으면 7번 한 번만 찍어보세요. 네. 맞으면 7번. 맞으면 7번. 네. 이해했죠?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효과 좀 볼게요. 이 선물이 계속 빠지죠.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좋으면 그냥 박스권인 것 같아요. 네. 박스거나, 그러니까 횡보하거나 하락할 것 같아요. 횡보. 그나마 지금 이제 호재적인 부분은 이제 뭐예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역사상 최대로 많이 사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네, 그게 좀 긍정적이에요. 됐죠? 자, 오늘 보면 일단은 선물은 갭이 떴다가 좀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효과 좀 한번 봅시다. 예상 체결. 옴니 시스템. 이 대동기어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테마죠, 이게? 대동기어. 두산 테스나. HDSG. 지금 딱 보면 이제 테마는 재건주뿐이 없어요. 네.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 그렇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트럼프하고 이 날짜를 잘 알아야 돼요. 트럼프하고 누구? 트럼프. 잠깐만요. 회담.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회담 동의 안에 만날 의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게 만날 의향이 있든 어떤지 간에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날짜가 중요해요. 항상. 네.
날짜. 쭉 보면 날짜를 보셔야 돼요. 날짜. 날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열릴 가능성, 구체적으로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그죠? 이게 날짜가 정해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용을 볼 적에요. 왜 날짜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봐봐요. 트럼프하고 뭐 예를 들어서 8월 뭐 20일 날 만나겠다. 날짜 정해지잖아요. 그럼 테마가 8월 20일 한 일주일 전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언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뭐를 부탁드려요? 기본 톤에 맞춰 주시는 걸 부탁드려요. (25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해당 가능성. 날짜가 이게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왔네요. 아직 그냥 가까운 시일 내라고 그러네요. 제가 뭐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마이크 톤을 기본적으로 뭐 기준에 맞춰 달라고 하는데 마이크 톤을 기준에 맞춰라 요청하셨어요. 자, 근데 사람마다 어떤 분은 목소리 톤이 크신 분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어떤 사람들 목소리 톤이 굵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나운서 하잖아요. 아나운서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 부드럽고 저음인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흑인인데 백인 만들어 달라 이렇게 들려요. 저는 내가 원래 태어난 게 흑인인데 백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신을 뭘 멜라닌 색소를 없애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저는 태어날 때마다 저음의 목소리 소리가 작아요. 네. 뭐 이거 바꿔달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제 유튜브 방송에서 모니터링 해보면 이 그 목소리 톤 저기 잘 들려요. 네. 잘 들리니까요. 네.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조금 약세입니다. 네, 그것도 사람들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또릿또릿하고 목소리가 딱 이게 귀에 딱 그 들어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을 너무 커서 막 귀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이 장이 시작됐네요. 잠깐만요.
그 뭐 그러한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계란 장사, 계란 사세요. 뭐 이거 목소리 톤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 잘 못해요 그거. 목 아파서 못해요. 삼보산업이 움직이네. 달팽이가 교체예요. 잠깐만요. 아, 재건조가 움직이네 오늘. 잠깐만. 다스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이건 주관적이에요. 그냥 뭐 또릿또릿한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주관적이라서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얘기하기 힘들어요. 잠깐만요. 다스코. 해인. 오늘 제가 주식 조금만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네. 아, 이 다스코가 이게 거래량이 너무 적다 이게. 오늘 대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그냥 다스코 합시다. 다스코 오늘 올라갈 때 해야 돼. 9월 2일 관심주 어떻게 하죠? 네, 다스코입니다. 다스코인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 관심주 별도 리딩 없고요. 모든 투자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있고요. 유료회원 추천주가 겹칠 수 있고요. 관심주 활용한 투자는 인해서 원금 손실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딩이나 뭐 이런 거를 요청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리딩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별도 리딩 하지 않습니다. 9월 3일. 아, 8월 8일이네요.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저기 우리 구독자님께서 8월 25일 날 뭐 회담한다 뭐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트럼프, 푸틴 요거는 좀 확인 필요합니다. 확인.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야 배고프네. 선물 빠지죠? 네, 빠져요. 오늘 나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남북 경협 테마주. 와, 얘는 뭐 답이 없다. 나쁜 사람들이 지금 13%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엔투텍, 나쁜 사람들, 삼보산업. 쪽 빠지네. 삼보. 화천기계. 화천기계는 이제 8월 15일 그 조국 관련 특사, 저기 사면이죠. 사면 특사가 아니고, 아이고야. 삼성전자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꾸역꾸역. 근데 지금 주가 이제 되게 짜증나는 게 이게 좀 짜증이 날 거예요.
한노화성 갖고 계신 분들이 짜증날 겁니다. 이거 뭐 지수 올라가는데 전고체는 뭐 움직이지도 않고. 2차전지 다 움직였는데 얘는 안 움직이고. 지수 상태는 좀 양호하긴 합니다. 지수 상태는 양호해요. 수급은 어떻게 되죠? 야, 오늘 또 사이즈가 또 이게 또 답이 없네. 딱 사이즈가 8천억 매도인데요, 오늘 양매도. 네. 오늘 관심주 뭐라 그랬죠? 다스코인가요? 다스코? 남의 콘지, 다스콘지, 너의 콘지 모르겠네요. 네, 다스코입니다. 2차전지 빠지고 어설픈 저기 개그였어요. 잠깐만요. 선물 흐름 잘 보셔야 돼요. 네. 삼성도 그냥 뭐 이거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하면 좀 재미가 없어지는데 주식들이. 오늘은 이제 시장이 이제 우량주보다는 테마 쪽으로, 중소형주 테마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그죠? 이제 반도체 관련 우량주보다는 소부장,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근데 재건은 좀 약하긴 해요. 오늘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 또 움직이네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EV 첨단 소재, 네, 2차전지들, 얘네들이 사실 대장이에요. 근데 리튬 관련주들, 근데 지금 에코 삼형제는 별로 이제 약보합에 있고요. 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LNF 조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DR텍 드리지 않았나요? DR텍? DR텍이 조금 저점 찍고 올라오네요. DR텍. 언제 드렸는지도 기억도 안 된다. 잠깐만요. SG. 마요기님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 인사하기 힘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디알텍, 아무튼 기억은 안 나는데 디알텍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올라오네. 이런 것들은 한 19,000원 정도, 1,9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선물이 빠졌다가 좀 올라옵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하이닉스는 이제 추세가 이제 올라갈지 말지는 여기 결정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선 있죠. 21선 돌파 여부.
봐봐요. 이거 봐봐요. 밴드 하단 중심 돌파하면 여기 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보면 계속 이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그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도 이렇게 가겠는데요. 여기 돌파해 줘야 돼요. 해줘야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73,600원이 이제 저항인데 여기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K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애기 몇 살이에요? 애기 많이 컸죠? 한 3살? 3살 됐죠? 파라다이스. 우와, 파라다이스 날라가네. 두산 테스나가 오늘 좀 흐름이 좀 좋네요. 어제 오늘. 그 다음에 삼보 리튬 포어스 벌써 4살이에요? 와, 이거 벌써 그렇게 많이 컸어요? 와, 금방 가네요 시간이. 현대코퍼레이션 오늘 확실히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는 저기 재건 섹터들이 좀 강하네요. 이 장이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요걸 봐야 돼요. 종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면요. 나와라. 지금 보시면 코스피가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종가가 계속 양봉이잖아요. 그죠? 종가가 양봉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강한 겁니다. 그나마. 여기 이제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요. 3,250 그죠? 3,250 저항이잖아요. 여기 돌파하면 335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나 월요일날 되게 중요해요. 이 돌파할 건지. 돌파하면 3,350까지 열려 있어요. 네. 야, SK 하이닉스도 좀 올라오네요. 근데 여러분들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종가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상승이기라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 그리고 기존 주도주에서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죽네요. 그죠? 죽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 로템, 그죠? 얘는 이제 이탈했잖아요. 이 볼리저밴드 하단 이탈했죠. 종가상에 뭐 양봉 안 나오면 이거는 이제 쭉 빠질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속적으로 그냥 박스권 안 빠지고. 네, 그러네요.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 올라가면서 방산주가 이제 반대급부니까 방산주 빠지는 거죠. 예.
방산주 빠지는 겁니다. 맞아요. 네,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맞네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73,000원이 중요한 변곡이 될 거고요. 거기서 저항이 나오는지 조정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모르겠죠. 네, 다음 주 돼봐야 알아요. 생각보다는 좀 시장이 조금 강하긴 합니다. 심택이 오늘 좀 강하고 하이드로 리튬, 파라다이스, 두산 테스나, 삼보산업, 리튬 포어스.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KTNG, 지주사 관련주, CJ, 한진칼, 네이버, 하이닉스, 일부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이제 급락합니다. 12%. LIG. 네, 급락하죠? 이제 얘는 이제 끝난 거죠, 그죠? 낙폭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도 이제 추세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LG화학.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넷마블, 현대로템. 방산주들이 다 빠져요, 그냥. 네. 방산주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급등했던 APR 빠지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들, 보험회사 관련주들 빠져요. 그냥 뭐 우량주들은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주식 때문에 좋네요. 네. 실적 발표한 주식 때문에 좋아요. 오늘 하락하는 애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하고 푸틴하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재건이 상승하고, 이거 평화협정하게 되면 이제 무기, 나토 국가들이 무기 구매를 주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산주가 빠지는 거예요. 방산주 하락. 얘네들은 이제 극과 극이잖아요, 그죠? 재건하고 방산주 극과 극. 그리고 요번에 상승에서 가장 소외됐던 게 이제 그 재건 섹터들이 재건주하고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악재도 있지만 실적도 안 좋았던 거.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해요. 근데 어닝 시즌이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거의 마무리돼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상승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수가 상승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냥 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어닝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재료 기대감이 이제 소멸되니까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안 보이면 관망하는 거고, 보이면 이제 하시는 거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근데 저는 주식이 안 보이면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지금 AI 관련 좀 하긴 할 건데, 좀 조금 더 빠져야 되는데, 아깝네. 하나오션은 진짜 징그럽게 안 빠지네요. 그죠? 와, 대단하다. 네, 웃견님 안녕하세요. 야, 선물 조금 빠지고 있네. 저는 지속적으로 비중 축소입니다. 저는 주식 안 사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제가 아까 코스피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가 3250을 돌파해주면 3350까지 열려있다 그랬죠. 네. 여기 있죠. 여기 올 때 인버스 더 사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차익 실현하셔야 돼. 대북주. 남북 경협. 얘네들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셔야 돼요. 나쁜 사람들. 얘네들은 좀 줄여주셔야 돼. 나쁜 사람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대 13%였는데 지금 7%로 가라앉았죠. 나쁜 사람들 밀리면 남북 경협 다 밀려요. 뭐 인디에프도 밀릴 거고 아난티도 밀릴 거고 JS티나도 밀릴 거고. 대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비캠 뭐 2000원짜리 폐배터리인데 얘도 조금 고점이에요. 얘도 고점입니다. 얘가 고점이면 모르겠어요. 2차전지 다른 2차전지 섹터들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2차전지 섹터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단기적으로. 삼보산업이 지금 19% 상승하면서 VI 들어갔네요. 네, 주식이 확실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우량주에서 중소형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밀리면 뭐 조업이 뭐 이런 거 다 밀려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누가 밀리면 밀리겠죠?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73,600원에서 조정 나오면 이때 이제 소부장 밀릴 수 있어요.
조국 관련주예요? 맞네요.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원래 대장이 화천기계였는데 바뀌었나? 하나투어.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KTNG는 왜 움직이지? 목표가 상향. 근데 그 저기 정치 관련주들은 안 하는 게 좀 좋아요. EM택은 지금 전자담배잖아요. EM택이 전자담배. 잠깐만요. KT KCTC.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그 트럼프하고 푸틴 만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평화협정 하겠다 선언하게 되면 이제 방산주 테마는 끝나죠. 네. 그죠? 네. 그럼 끝나겠죠, 그죠? 네. 삼성 아까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이 뒤 돌아서 이 영상 돌려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8시 28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미국 내 빅테크 기업한테 추가 수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면요. 네, 여기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데 코스닥이 지금 많이 올라오죠, 그죠? 코스닥이 많이 올라요. 아, 이 740포인트? 저점 보고 있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가네요. 여기 이제 저항이죠. 826포인트. 전고점 돌파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KTNG 움직이면 원래 EM택 움직이는데 뭐 어리버리하네요. 네. 2,000원주 좋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네. 예, 지금 되게 자 보세요. 지수가 지금 이제 횡보국면이잖아요. 저점 찍고 매수하기도 힘들고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관망하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네. 결정 장애가 생기잖아요. 지금 결정 장애. 이때 뭐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내가 시장이 투자할지 말지 결정장애 생겨요. 그럼 뭐가 좋아요? 현금이 제일 좋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모르면 현금이 제일 좋아요. 이건 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현금이 되게 보수적이라서 현금이 좋아요. 현금. KTNG는 이제 목표가 상향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주주 환원 정책 해외 산업 기대 목표가 20%. 아, 이건 제 기준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뭐 사고 싶으시면 사고, 네, 말고 싶으시면 말고. 근데 저는 일단은 저는 관망입니다 계속. 네. 조만간에 이제 AI 관련주들을 하긴 할 건데 아직은 관망이에요. 저는 좀 이러고 있다가 인버스를 더 살 기회를 좀 보고 있어요. 예, 모르면 이제 뭐 모르면 현금이 짱인 거예요. 모르면 짱. 현금이 좋다. 저도 이제 2차전지 다 팔고 나서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뭐 특별히 뭐 이 주식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끌고 가기가 조금 그래요. 뭐 포트를 뭐 구성하고 주식을 많이 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금 비중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 그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개별적으로 혼자 매매한다 그러면 저는 막 매매할 수도 있는데 회원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매매를 안 합니다. 지금 대기 자금이 91조 정도 되죠. 네. 91조 정도 됩니다. 어차피 증시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 돈들이. 조만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 네, 들어올 겁니다. 야, SK 하이닉스도 뭐 좋네. 2차 전지는 조금 조정이 좀 더 들어오면 하려고 하는데 좀 제가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조정까지는 좀 안 들어옵니다. 미수가 최고예요, 미수. 아이고야. 야.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막 올라갈 때마다 줄여야 돼요. 지금 11%대인데 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7% 올라간다 좀 줄이고 20% 올라간다 좀 줄이고. 네.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버스 자체가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여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2차 전지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오늘 관심주는 다스코입니다. 네. 오늘 관심주 다스코예요. 그 다음에 유료회원님들은 일단 관망하세요. 좀 주식 보이면 드릴게요. 컨디션이 잘 팔려요. 오늘 개인들이 좀 주식을 사면서 좀 받쳐주긴 하곤 있긴 해요.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크라이나 만약에 휴전하면 재건주도 고점 찍을 거고, 그 전에 방산주는 박살 날 거고. 그죠? 제가 저번에 드렸던 이제 EM텍 같은 애들도 계속 이제 관심을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다스코도 있긴 하지만 뭐 EM텍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 움직였죠 전혀. 네. 이거 좀 캡처 해 놓을게요. 근데 이제 EM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좀 투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해 놓을게요. 여기 잘 보세요. 유튜브 관심주 리딩 안 해줍니다. 매수 매도 여부는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유리한 추천주와 겹칠 수 있습니다. 관심주를 활용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고, 투자에 따른 수익 손해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관심주 드린 거 뭐 다 가면 좋겠죠. 뭐 HIB도 좀 안 갔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신 분들은 개별 손절과 목표가를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리딩은 별도로 해주지 않습니다. 찌찌찌 삼성이 오늘 좀 되게 많이 버티네요. 오늘 삼성은 73,600원 저항이에요. 거기서 돌파하는지 보셔야 돼요. 없어. 만약 드리고 싶어도 없다. 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자, 그 3천당 제약 손절할까요? 뭐 이 개별 종목 진단 상담 이거는 안 됩니다. 불가입니다. 네. 아이고야. 블루엠텍. 제가 지금 다시 저기 뭐예요? 위고비 맞고 나서 안 맞고 다시 살이 좀 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좀 맞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저기 뭐예요? 다이어트 주사 안 맞아 보셨잖아요. 네, 저는 싹센다 위고비 다 맞아봤거든요. 네, 효과 장난 아닙니다. 네,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네. 제가 맞아봤는데 와 엄청 그 감량 효과는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맞고 나서는 야 사람들이 왜 힘들게 저거 식욕을 참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네,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딱 보면 지금 얼굴 보면 피곤하게 생겨서 술 담배 안 하죠. 네. 마흔자로 오면 좀 해보게요. 마흔자로가 지금 위고비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71에서 72% 정도 돼요. 근데 마흔자로가 효과가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마흔자로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도 아마 좀 더 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제가 그 마루타로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 그래 별로였어요? 저는 뭐 장난 아니던데요. 네. 그 TV에서 나오는 이 그 다이어트 약 관련해서 그 좀 마약 관련해서 뭐 중독된다 얘기한 건 나비약, 나비약. 이 나비 모양 생긴 약이 있어요. 이거는 중독이 돼요. 네, 나비약.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 약 처방 받고 먹는 약, 경구로 투여하는 약, 이거는 이 중독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위고비 싹센다 마운자로는 이제 약이 아니고 이제 피하 지방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효과로는 싹센다가 점유율이 3% 4%뿐이 안 돼요. 이 가격이 싼데 이 매일 맞아야 되죠. 싹센다 이제 위고비 나오기 전까지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 근데 가격이 얘가 되게 싸요. 10만 원대. 10만 원, 뭐 9만 원 막 이래요. 이거는 매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고비가 비싸잖아요. 이거 40만 원, 50만 원대, 5배 비싸죠. 그래서 요거를 싹센다 구하기를 힘들게 해놨어요. 위고비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출시되는 마운자루. 네. 근데 이게 지금 마운자루가 지금 위고비가 70%가 넘어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마운자루가 나오면 위고비보다 효능이 더 좋다고 이제 그러니까 휩쓸릴 겁니다 아마. 네. 네. 모든 게 다 근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센다나 이게 저기 식욕을 억제하면서 예,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시고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맞을 적에 단백질 보충하고 근력 운동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손실 일어나요. 모든 약은 근손실 일어납니다. 이 다이어트.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조금 이제 매도가 조금 약해지네요. 2차전지는 LNF가 대장인 것 같아요. 네. 리튬 관련주 빼고요.
EM택 좀 움직이네. EM택이 좀 움직입니다. EM택은 뭐예요? 전자담배. 여러분들 담배 많이 피시나 보네. 저요? 좀 빼야 돼요. 예. 이게 딱 걸려 있어요. 비만하고 그 과체중. 보통에서는 좀 늘어나고 과체중하고 비만 사이에 딱 걸려 있어. 야, 이게 조국 대표 전 대표가 사면 될라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거 보니까. 부산 산업도 움직이네. 남북 경합주 반도체 소보장, 그게 오늘 시장 주도하는 거예요. 주사제 중단 요요 5억이 나와요. 네. 그냥 무조건 저기 뭐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사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필수로 하셔야 돼요. 그냥 약 그것만 먹고 하시면 지방하고 근손실 같이 와서 안 좋아져요. 그래서 꼭 그 살을 빼더라도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우와. 지금은 안 맞아요. 저 지금 안 맞고 있고. 네. 마흔자로가 나오면 좀 한번 맞아볼까. 지금 저기가 되게 안 좋네요. 지금 주도주 섹터에서는 조선주 빼고 다 무너지네요. 그럼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 다 무너지면 지수가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확실히 중소형주 쪽으로 가네요. 많이 빠지죠, 그죠? 많이 빠져요.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빠지면 지수 하락 요인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는 조선뿐이 없어요. 네. 지금 보니까 우량주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이 외에는 다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은 중립, 그리고 중소형주, 남북 경협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욕이 나와요? 네, 그럼 저 강퇴시켜 버리세요, 저분. 네. 반말 찍찍에 욕 나온다고요? 네. 벌 수 있었는데 욕 나온다. 네. 들어가세요. 저 공구리 쳐놓고. 여기 왜 나오냐 도대체. 제가 욕 나오려고 그러네. 딴 데 가서 신을 찾으세요. 신을. 콜마 가갖고 저기 신을 찾으세요. 신을. 콜마 가서 죽으면 좋겠네. 네. 콜마 들어가서 죽으면 좋겠네. 로템이나. 매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욕을 하든지 뭐 욕이 나오든지 뭐 자꾸 투자는 저기 본인이 투자 판단하려니까 꼭 남 욕해요. 사기당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면 분양사무실 가서 뭐 예전에 유행했잖아요. 분양사무실 가면 뭐 1년 임대 맞춰놨다, 1년 월세 준다, 예, 계약하면 좋다. 그 주면 뭐예요? 1년 이후에는 공실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런 분들이 이제 사기 당하는 거예요. 지식을, 부동산을 하나 살라고 하면 평생 번 돈에 투자를 하는 건데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얘기, 그 분양사무실 얘기만 듣고 한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저희 집 앞에 여기 생숙 투자한 사람들, 응? 23억짜리 분양받아갖고 이 대출도 안 돼요. 대출, 집단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아니고, 응? 오피스텔도 아니고 전세나 월세도 못 내고, 이거 23억 투자했다니까 이거를. 우리 집 앞에 지금 보면 여기 생숙 하나 있는데 23억짜리거든요. 제일 비싼 게. 근데 이게 650인가 되는데 입주 10%뿐이 안 했어요. 무덤 되는 거예요, 무덤.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집 안 나가지, 대출 안 되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 관리비는 내야 되잖아. 또 좋다고 하고 땡큐 하고 이제 뭐 부동산 올라간다고 그 아파트 청약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 투자로 오피스텔 청약 통장 안 하고. 오피스텔도 말이 되냐고요. 10대 1 막 경쟁률 이러는 게. 건물 삐까뻔쩍하게 호리호리하게 혹하게 만들어 놓고. 오피스텔 투자한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생축 투자한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끝. 생활학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집도 아니고 호텔이긴 한데, 숙박시설이라서 전월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월세를 못 내요. 그리고 이게 은행권에서 대출도 안 해줘요. 위험물건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예전에 부동산 화랑기 때 오피스텔 막 이렇게 막 50층짜리 지어놓고, 청약 통장 없어도 되고, 뭐 호실 고를 수 있고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들어가도 팔수라도 있어. 손해보고 팔수라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못 팔아요. 안 팔아. 누가 사 그거를. 그 무덤 됐잖아요, 무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워야 돼요. 욕 나온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100%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죠. 아무것도 모르면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면 다 호실로 분양하죠.
우리나라 순자산 1%의 자산이 30억 정도 돼요. 근데 23억이면 뭐 끝났죠. 저거를 뭐 대출 받고 하면 끝나는 거지. 이야, 오늘 들어갈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매도가 좀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강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파트 대체재 투자나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체재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 대체재를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상가 투자, 아파트 대체재 투자, 뭐 오피스텔이나 생수. 여기 상가나 오피스텔, 생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를 맛보죠?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지옥. 아셨어요? 아셨으면 1번.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게 아파트도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비싸도 대장을 사야 돼. 대장. 1, 2, 3등 안에. 주식도 대장을 사려고 하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을 사야 돼. 대장.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요 코앞에 아파트가 하나 생겼어요. 진짜로 그 몇 메다야. 한 30m, 40m 뿐이 차이 안 나거든요. 거리가. 네. 근데 봐봐요. 저희 집 앞에도 아파트가 새로 생겨 신축이 생겼는데 한 30m 뿐이 안 돼요. 근데 가격 차이는 얼마나요? 같은 평수 2억 차이 나면 2억. 네. 아셨어요? 같은 30평대인데 가격 차이가 2억이 난다니까요. 2억에서 2억 5천 차이 나요. 옆인데. 그죠? 그러니까 대장을 해줘야 돼. 저기 생활형 숙박 시설은 저기 원수한테 저기 아까 욕 나온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해야죠. 아셨어요? 네. 선물이 이제 계속 박스권이네요. 오늘 삼성전자는 73,600원 돌파 여부 관건이에요. 네. 우리는 좀 이따가 뭘 하나 사긴 사야 되겠다. 야, 협진이라는 이 동전주가 지금 급등하네요. 협진이 뭐야?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금요일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늘어나도 지수는 큰 영향이 없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남은 시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